경북도청 신도시에 은퇴 과학자들의 마을인 일명 화훼과학자 마을이 조성됩니다. 경북도는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연구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개념 연구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2,62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1,183억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봉화구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등이 떠내려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방 브리핑에서는 집중호우 등 풍수의 피해와 온열 질환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에 은퇴과학자 마을을 조성합니다. 일명 화훼과학자 마을인데요.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개념 연구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훼과학자 마을이 들어설 예정인 안동 호민지 일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화훼과학자 마을은 은퇴한 과학자들을 경북연구원의 석좌연구원으로 임명해 자연 속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은퇴과학자 정주 프로젝트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을 많이 모셔서 경상북도를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는 건데, 그러면 사람 오락하면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줘서 사람과 과학, 건축이 어울려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경상북도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경상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화훼과학자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은퇴한 과학자로 석좌연구원으로 위촉되면 경상북도의 정책 자문은 물론 대학과 연계한 강의,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60세, 65세 돼서 경력을 딱 끝내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경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면 아마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도래와 국가적 차원의 퇴직 과학기술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은퇴 과학자 마을 프로젝트가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푹푹 찌는 무더위가 반복됐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네, 마치 날씨가 도깨비 같다 해서 도깨비 장마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13일부터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뒤로하고 비구름대가 오랜 시간 머무는 전형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13일 오후 2시, 세찬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맹렬한 폭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날만 해도 시민들은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습하니까 무더우니까 더 그냥 더운 거하고 달라요. 또 이렇게 무더운 거하고 찜더위야, 찜통더위. 또 하루는 비가 오고 또 잠깐 또 해가 떴다가 아니면은 또 해가 뜨면서 비가 오니까 되게 이렇게 습하고. 올여름 장마철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명 도깨비 장마가 계속된 겁니다. 11일 50mm의 비가 쏟아졌던 경북 상주는 12일 최고 기온 32.4도를 기록했고 96mm의 폭우가 쏟아졌던 강원도 원주도 다음 날 비가 그친 뒤 28.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난 건 대기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대기 상층에는 북쪽의 저기압이, 하층에는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 불안정한 대기가 형성되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도깨비 장마는 13일부터 전형적인 장마로 바뀌었습니다.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쪽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그 밖에 충남권과 전북을 중심으로도 최대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영주시와 봉화군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주와 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영주시와 봉화군의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이후 복구 계획안 마련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봉화군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 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봉화군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와 함께 산과 하천에 인접한 양돈농장 8곳의 배수로와 울타리, 소독시설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에 야생멧돼지 폐사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떠내려와 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도 시작될 텐데요. 소방브리핑에서는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정용섭 119 구급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동부소방서 119 구급대장 소방경 정용섭입니다. 네, 요즘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크고 작은 풍수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빈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상습 침수 지역,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예방 순찰을 통해 유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일가족이 휩쓸려 목숨을 잃는 등 매년 하천과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및 구조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소방서는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로 변경하고 7, 8월 동천 유원지에서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및 119 항공대와 함께 순환사고,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순환사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일어날 텐데 폭염 일수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폭염 시작일도 빨라지고 폭염 일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폭염이 시작되는 날짜가 점차 당겨지고 있고 그에 따라 폭염 일수도 평균 40일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응급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무더운 여름철 기상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발진, 열경련 등 질환별 주요 증상을 알고 응급처치 방법을 사전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한낮 시간대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능한 노출을 최소화하며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동부소방서 차원의 폭염 대비 구급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동부소방서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여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을 차량에 비치하고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열 환자 병원 이송 체계를 마련해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치 후 이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원별로 폭염 환자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의료지도 상담을 통해 폭염 대비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이 총 647건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 중 주치자가 90% 이상으로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대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서에서는 가해자 처벌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며 또한 구급차 내에도 경고 스티커 부착 및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콘텐츠 배포, SNS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 및 풍수해 등 다방면의 시민 안전을 위해 동부소방서는 이와 같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재난에는 예고 방송이 없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폭행 건절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2,62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 추경 예산에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며 고강도 재정 절감을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0조 7,308억 원에서 10조 9,93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최종 확정됩니다. 경주 건천읍에 다목적 체육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경주시는 12일 파크골프장과 실내체육관 등의 기능을 갖춘 서경주 체육공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서경주 체육공원은 건천 운동장 옆 18,877제곱미터 부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파크골프장, 중앙광장, 주차장 72면 등을 갖췄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다음 달부터, 파크골프장은 11월부터 운영됩니다. 의성 조문국박물관이 오는 18일까지 재단법인 한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국가기록문화재 2,157점을 인수합니다. 이번에 인수되는 유물은 중앙선 도담 영천간 북선전철 제10공구와 제12공구 내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발굴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국가에 기속됐으며 이번에 조문국 박물관으로 이관됩니다. 인수한 유물은 2024년 특별기획전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경시 점촌 3동 중앙로 일원이 새로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공모에 문경시가 최종 선정되며 최소 2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중앙로 일원에 화재 및 방제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회관을 증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진출을 돕기 위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 20여 개 업체를 선정한 뒤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설립한 성동시장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 라이브 커머스 영상 제작과 송출, 관련 역량 강화 교육 등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6월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고용률은 61.5%로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취업자도 2,000명 늘어난 3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64.6%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는 대구가 4만 7천 명, 경북이 6천 명 늘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우려됩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 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세균성 식중독으로 1,42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1%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고 원인균별로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